여러분, 2020년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? 단 하나의 정책 때문에 무려 1조 달러, 우리 돈으로 1,3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시장에 그냥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전례 없는 현금 폭발이 대체 왜 일어나는지,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, 그 흐름을 아주 샅샅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근데 궁금하잖아요. 왜 하필 2026년일까요? 다른 해도 아니고 어째서 이 막대한 돈이 바로 2026년 딱 그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풀리는 걸까요?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. 1조 달러. 원래는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야 할 효과가 단 1년 만에 터져 나오는 그야말로 유동성 특이점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죠.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ODBATV라고 불리는 추대역 예산 법안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? 2026년 1조 달러 변칙. 도대체 어떻게 10년짜리 계획이 단 1년 안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. 여러 정책의 효과들이 마치 좁은 병의 목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2026년이라는 단 하나의 시점으로 전부 밀려드는 거죠. 여러 차전에 있던 차들이 갑자기 1차선 터널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요, 예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감세 법안 연장 효과가 2026년 초에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고요. 둘째, 잠시 멈췄던 기업들의 투자 세금 혜택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오는 송환이 정책 촉에 확 몰리기 때문이죠. 자, 그럼 이 1조 달러라는 현금 홍수, 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걸까요? 이 거대한 돈다발의 출처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. 이 돈의 출처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제일 큰 덩어리 보이시죠? 이게 바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현금, 송환 자금인데 무려 4,500억 달러나 됩니다. 그 다음이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세금 환급액 2,500억 달러고요. 또 기업 투자 혜택으로 2,200억 달러가 풀리게 됩니다. 여기서 개인 세금 환급액 2,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? 이걸 미국 전체 가구 수로 나눠보면요. 한 가구당 평균 1,300달러, 우리 돈으로 170만 원이 넘는 공돈이 생기는 셈입니다. 이 돈이 소비 시장에 한꺼번에 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대단하겠죠? 좋습니다.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제 알았어요. 그럼 그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? 다음 장에서는 정부 정책에서 나온 돈이 어떻게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 돈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2026년 1년의 흐름을 보면 딱 이런 시간표가 나옵니다. 연초 1분기에는 환급의 파도가 시장을 덮칩니다.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소비가 확 늘어나겠죠. 그리고 2분기, 3분기에는 송환의 급증이 시장을 뜨겁게 달굽니다. 기업들이 해외 자금을 들여와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같은 걸 발표하는 시기죠. 그리고 연말 4분기, 마지막 피날레는 바로 설비 투자 러시가 장식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돈의 길부터 따라가 보시죠. 바로 우리 주머니로 직접 들어오는 돈, 환급의 파도입니다. 이 돈은 뭐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소비시장으로 향하겠죠.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나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 매출이 급증할 거고요. 그동안 참고 있던 여행이나 레저 분야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겁니다. 결국 이 돈의 최종 목적지는 아마존, 월마트, 그리고 부킹홀딩스 같은 기업들의 금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제 가장 거대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 시간입니다. 바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막대한 현금, 송환의 급증이죠. 이 어마어마한 현금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? 놀랍게도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. 기업들은 이 돈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배당금을 확 늘리거든요.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니까요. 특히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처럼 원래부터 현금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면서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릴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돈의 길입니다.
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러쉬를 따라가 보죠.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다 싶겠죠. 낡은 기계도 최신으로 바꾸고 공장 자동화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캐터필러나 디어 같은 중장비나 산업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주문이 쏟아지겠죠? 이 동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닿는 곳은 바로 이런 산업재 기업들이 될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거대한 돈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. 하나는 소비시장, 또 하나는 주식시장, 그리고 마지막은 산업현상이었죠. 그렇다면 이 모든 파도가 합쳐지는 그 교차점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궁극적인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? 바로 이 표가 그 힌트를 줍니다. 저희가 3중 필터 분석이라는 걸 해봤는데요. 첫째, 해외 현금 송환으로 유동성 혜택을 보는가? 둘째, 투자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의 수혜를 입는가? 그리고 셋째, 소비자들이 돈을 쓸 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가? 이 세 가지 필터를 모두 통과하는 기업들이 바로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같은 기업들입니다.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1조 달러가 투입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? 이게 가져올 성장과 잠재적인 위험,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. 2026년 경제는 마치 두 거인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일 겁니다.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2% 중반의 강력한 GDP 성장을 밀어올리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3% 중반대의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. 말 그대로 뜨거운 성장과 차가운 고금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.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2026년의 승자는 단순히 현금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게임의 판을 완벽하게 읽고 그 규칙을 마스터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. 자,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2026년은 정책적 병목 현상 때문에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거라는 점. 둘째, 경제를 움직일 3가지 파도는 환급, 송환, 그리고 투자라는 것. 셋째, 이 모든 파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.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힘 사이의 충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2026년 1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파티가 열릴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이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날아올 그 청구서, 과연 누가 내게 될까요?